아, 아. 네, 오늘도 거르지 않고 돌아왔고요. 루틴을 한번 해볼까요? CGG 공식 라운지 들어간 다음에 방송 홍보 들어가고, 오늘은 뭐라고 써볼까요? 잔잔한 거 좋아하시나요? 사실 요즘 갑자기 신나가지고 말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잔잔한가 싶긴 한데, 그래도 평소에는 잔잔하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음, 잔잔하게 음, 평소랑은 뭔가 좀 다른 걸 써보고 싶은데, 뭐라고 써야지 이걸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소문 좀 나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음, 잔잔하고 나른한 방송을 추구하는 윤랑윤랑입니다. 평소에 소통 방송과 게임을 빙자한 토크 방송,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냥 소통 방송 하나만 쓰겠습니다. 가끔에 붙이면 되겠다. 가끔 게임을 빙자하여 빙자한 소통 방송도 많이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글스는 지금도 생방송 중이니 그냥 중입니다로 끝낸 다음에 생방송 링크랑 치지징 링크 넣어주고 끝낼게요. 링크 넣는 거는 제가 디코방에서 퍼오기 때문에 잠깐 화면을 가리겠습니다. 네, 오늘치 루틴 끝났고, 근데 오늘은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아, 낮밤이 바뀐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어떻게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밤을 아예 새버린 다음에 다시 원래 시간대에 잠들기를 도전했거든요. 근데 실패해가지고 결국 나에게 남은 거는 한 10시쯤 자가지고 12시쯤에
일어난 거밖에 없어, 나는. 큰일 났어. 네, 오네. 아, 근데 이사를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신청했던 데가 살짝 안 돼가지고. 정확히는 신청한 데 자리 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부스를 넣으면은 거기 안에 장비를 넣어야 되니까 주변에서 장비 뭐 싸게 구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주신다는 거 있으면은 바로 가서 얻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에 컴퓨터 있는 자리랑 책상 있는 자리, 옷장 있는 자리 그거 빼고는 나머지 다 장비로 들어차고 있어요. 진짜 방 공간이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 제외하고는 다 컴퓨터랑 장비로 가득 차 있어. 큰일 난 것 같아. 옆에 지금 바로 손만 뻗으면 닿는 자리에 앰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그 뭐냐, 모니터링 스피커로 쓸 거 조금 얻어왔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고요, 일단은. 야, 큰일 난 것 같아. 점점 내 방인데, 내 방이 아니라 장비들의 방이 되고 있어. 창고에서 자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사를 가서 내 공간이 생기면은, 거기다 설치를 하면은, 그만큼 재밌는 것도 없다. 아니,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장비를 사오는 것도 사오는 건데, 받아온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받아오면은 거의 항상 듣는 말이, 뭐, 아는 삼촌한테도 받아오고, 아버지 친구분한테도 받아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음향을 하시니까, 내가, 제가 어찌 보면 뉴비잖아요,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후국한에 칼 끼고 있는 뉴비를 발견한 미우크 마냥 되게 신나면서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일해왔는지랑 어떤 어떤 느낌의 음향을 추구하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요. 그럼 난 또 그걸 좋다고 막 맞받아치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짜로 너 접으면은 게임 망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느껴져. 그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저만 해도 요즘 막 어디 네이버 카페 편집 관련된 기초적인 거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음향 관련된 거 기초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제가 제 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레벨이 된다면은 그런 거 다 답해주고 싶거든요. 학학 뉴비다 뉴비 이러면서 뉴비 잔뜩 핥으면서 네 이럴 때는 뭐 주파수를 건드려 보시고요. 이럴 때는 뭐 비트레이트를 건드려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훈수를 두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는 훈수충인가 봐. 니 났어.
정확히는 그냥 아무런 상황에서나 훈수를 두고 싶은 건 아니긴 한데, 옛날에 어떤 초보 유튜버 한 분이 있었어요. 뭐 요즘은 딱히 활동을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좋아하는 내용들이라 가지고 되게 자주 재미나게 봤었는데, 근데 어느 날은 그분 영상이 조금 화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영상에 비해서. 보니까 좀 마크 영상이었는데 다른 영상들에는 쉐이더가 안 들어가 있다가 쉐이더가 추가되니까 조금 녹화 품질이 아쉬워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화질이 깨지는 게 제가 어릴 때 처음 녹화할 때 비트레이트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화질이 엄청 깨졌던 적이 있는데 그거랑 깨지는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혹시 하는 생각으로 그분 유튜브 영상에다가 뭐 땡땡님 안녕하세요. 그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상 오늘 봤는데 화질 깨지는 게 마크의 램 할당을 덜했거나 아니면은 설정 중에 비트레이트를 조금 너무 낮게 잡아놓은 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란다. 댓글을 써봤는데요. 근데 다음날 그 답글로 확인해봤는데 진짜로 비트레이트가 낮아져 있다고 그렇게 답글이 왔더라고요. 고맙다면서. 그때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라 그것도 제가 원래 영상 전공하다가 정확히는 영상을 편집을 전공하고 싶다가 음향 쪽으로 튼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사실 아니 말하다 보니까 좀 투머치가 되긴 했지만 음향 쪽이 아니어도 영상 쪽은 아이 나 뭐라는 거야. 잠깐만요. 정정을 할게요. 정확히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원래 영상이었는데 음향도 재밌어가지고 전문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게 음향이잖아요. 영상 관련된 것들은 제가 다 독학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자신이 없기도 했고 음향 쪽은 아직 누구를 가르칠 만큼의 지식이 안 쌓여가지고 그냥 평소에는 아 이거 같은데 싶은 것도 다 넘어가곤 그랬는데 너무 간만에 기초적인 거라 해도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그거를 도움을 줬다는 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로 그걸 했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많이 변태 같긴 한데 나도 나중에 장비 저거 주신 분들처럼 뉴비 보면 신나가지고 떠들고 있을 것 같아. 누구누구야. 그래, 뉴비야. 내가 옛날에 있던 일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신나가지고 떠들 것 같네요. 언, 언젠가는. 아, 근데 갑자기 조금 추워진 것 같은데. 방송 키기 전에 1시간 정도 낮잠을 좀 잔 상태로 온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아까 전까진 이렇게 춥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조금 조금 떨리네요. 추워. 이불 덮어야지. 이불 덮고 물 좀 마시고 마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근데 뭐지? 내가 눈치 못 챈 사이에 체온이 조금 많이 낮아져 있었나 보네요. 방금 물 마시면서 잠깐 손이 팔에 닿았는데 근데 얼음장이네 거의. 가끔씩 있는 일인데요.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막 추워가지고 손 떨리고 있으면은 원래라면 보통 알아채잖아요. 춥다거나 아니면은 내 손이 떨리고 있구나. 근데 저는 한참 뒤에 알아채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삑살이 나네. 목말라가지고. 1시간 정도 자다가 지금 20분 만에 후딱 저녁 먹고 온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목이 너무 말라. 물 한 병을 비워버리면은 또 이따가 방송하다가 화장실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삑살이 나면서 뭐 곡사하는 것보단 낫겠죠. 옛날에 어디서 읽은 건데 목이 마르다는 게 몸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어서 좀 급하게 보내라는 그런 신호래요. 목 안 마를 때 버팅기고 안 마시면 탈수 온다고. 그거를 읽은 때부터는 진짜 목이 안 말아, 아니, 마른 즉시 물이든 음료수든 차든 일단 액체를 밀어넣는 게 좀 버릇이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되게 목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사람의 소통,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이 말로써 이루어지잖아요. 가끔씩은 말이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은 행동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말에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나중에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사회생활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 이것저것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뱉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뱉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 짧은 시간 안에 머릿속에서 한번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말하는 것도 되게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의외로 성대가 되게 발열이 심한 기관인 게 몸이 추우면 진동하면 떨리잖아요. 근데 성대는 말할 때 이게 진동으로서 소리의 진동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이 엄청 심하대요.
나도 그거를 조금 느꼈어가지고, 그래서 물 마시는 걸 조금 더 약간 집착하듯이 한 것 같긴 해요. 혹시라도 그 무리하다가 성대 조금 망가지면은 골치가 아파지니까. 아,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갈 때도 물병, 일단 지폐를 들고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물병 혼자 간다고 가정할 때 2병은 마시면서 합니다. 500ml짜리. 뭐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마시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래방에서만 거의 1리터를 마시는 사람은 적지 않을까? 제 친구들은 많아봤자 500ml 정도면은 아니다 500ml도 혼자 다 못 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하네요. 요즘 노래방 가면은 막 성대 신경 안 쓴다 치고 그냥 아리스아웃 이런 거 부르다가 와가지고 이게 목을 긁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 그 방법을 쓰면서 해도 조금 목에 무리가 많이 온다 하거든요. 그래 난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긁는 거야. 목이 죽여달라고 되게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아직은 포기를 못하겠네요. 요네즈 켄시 노래 너무 재밌어. 가성도 이상하게 내고 있긴 한데 뭐 노래방에서 그 정도 긁으니까 평소에 어떻게든 많이 조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은 보컬학원 다시 다닐 생각이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평소에도 관리를 빡세게 한번 해보려고요. 물 많이 마시고 너무 춥게 자지 않고 가습기 한 번씩 틀어준 다음에 막 먼지는 공기청정기 또 공기청정기 안 틀어놨네 지금. 청정기를 잠시 좀 틀고 오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청정기 되겠다고 잠깐 입을 걸었는데 찬바람이 훅 하고 치네. 추워, cold, 사무이. 어릴 때는 가습기에서 그 수증기라 하나?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시원하기도 하고 신기해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했던 게 제가 그랬던 시기가 가습기 살균기가 조금 많은 피해자를 냈던 시기라 가지고 만약에 저희 집이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면은 저도 좀 큰일이 날 뻔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가습기 살균제를 쓸 만한 상황이 안 됐어가지고 안 썼는데 몇 년 뒤에 그때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가습기를 잘 안 썼어요. 근데 뉴스에 그게 관련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몇 명이 아직도 후유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게 뜨니까 어렸는데도 그냥 뭔가 딱 느낌이 왔어. 와, 내가 저때 이랬으면은 큰일 났겠구나 하면서.
되게 조금 기분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운 좋게 피해갔다지만 조금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제가 비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정확히는 심했어가지고 가습기 튼 사람들의 기분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코에 습기가 들어가면은 건조했던 점막이 조금 점액 분비를 멈추면서 막혔던 코가 좀 풀리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비염 심하신 분들은 진짜 알 거예요. 겨울만 되면 얼마나 코가 막혀가지고 괴로운지. 그거 좀 뚫어보겠다고 가습기를 틀었는데 그 가습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게 조금 내일 아닌데도 그건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서 지금 뭐랬더라? 식단 지침? 아, 여기 있다. 국가 식단 지침을 전면 개편했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미국이 막 감자튀김이랑 아니 감자튀김이란다. 피자, 냉동 피자랑 이런 것들을 로비를 시킴으로써 채소로 분류하게 해가지고 급식에 그것만 나오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냉동 피자 같은 게 하루 이틀 먹는 거면 몰라도 평소에 맨날 맨날 급식 같은 걸로 먹으면은 되게 몸에 안 좋잖아요. 뭐 일단 피자 도우 자체가 정제 탄수화물이고 나트륨 되게 많고 아닌가? 나트륨까진 괜찮나? 아, 근데 정제 탄수화물이란 게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거를 암만 막 식품학자들이 채소 먹어라 단백질이랑 지방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거는 정제 탄수화물이랑 정제 당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을 해도 국가식품 지침 때문에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거를 그 틀에 박혔던 사고를 완전히 드러내서는 여러분 스테이크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샐러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킹작권 걸릴까봐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미국 쪽에서 그 이번에 발표한 식단 지침 포스터가 있거든요. 뭐라고 읽냐? 이걸 뭐라고 읽는 거지? Dietary Guideline for Americans? 거기에 보면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공류의 비중이 되게 적고 그 위로부터는 막 바나나, 양배추, 당근, 고기, 연어 이런 식으로 식이섬유랑 단백질이랑 지방 비율을 조금 올려놓은 그런 포스터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될 때 되게 겁먹었는데 트럼프가 자꾸 주한미군 가지고 난리치면서 아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조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되게 부럽더라. 정확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저런 상황이 우리나라였다면은 바로 잡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관점 싹 다 빼고 봤을 때 한국에서 저런 틀에 박혀 있는 사고가 고쳐진 경우가 잘못된 상식이 고쳐진 경우가 일단 저는 많이 못 봤어가지고 어찌 보면 정치 문제도 정치 문제인데 사람들의 인식 문제잖아요. 인식 문제란 게 되게 바꾸기가 힘든 건데 그런데도 저렇게까지 노력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면서 멋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잘못 알려진 그런 상식 때문에 멀쩡했던 식당들이 폐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든가. 근데 그런 게 많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거를 바로잡는 그런 거가 나온 거를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뭔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가면은 어떻게든 정치랑 연관될 것 같아가지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로 저는 정말로 아무런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요. 정말 아무런 정당을 깔 생각도 없고요. 그냥 이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제 최종 목표는 아니지. 목표 중 하나가 이민이고 그렇다 해도 모국이 잘 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바라도 되잖아요. 사실 정확히는 이 나라가 멀쩡해야 라면이 멀쩡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아마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얘는 대체 뭔데 라면 때문에 대한민국이 멀쩡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진짜로 라면이 좋습니다. 라면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서민 음식의 대표하라면 진짜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지금은 라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 별의별 일이 조금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밥을 하루에 컵라면 한 개만 먹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아닌가? 두 개였나? 그래도 라면이 일단 기본적으로 맛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맛이 되게 맛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냥 음식으로 인한 아쉬움은 안 남겨주게 한 음식이 저한테는 라면입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애늙은이 같나?
아, 그리고 저번 방송 때 했던 마인크래프트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번에 그냥 별건 아니고 모드 하나 추가할 예정입니다.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모드는 아닌데 찾아보니까 리플레이 모드가 1.7.10 버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마크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조금 힘든 부분이 1인칭 시점만 쓰다 보면 다양한 화면 전환이 어려워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건데, 근데 리플레이 모드를 쓰면은 3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끼워서 다음부터는 촬영할 예정이고요. 진짜로 욕심을 좀 버리니까 머리가 편해지더라. 테라포마 할 때는 이게 잘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노가다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끌고 갈 생각이니까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근데 아스메지카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마법 만들어가지고 보스를 잡는다라는 목표 하나만 있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게임하면서 바로바로 콘티가 머릿속에서 짜이더라. 하루밖에 안 하긴 했지만요. 방송이란 게 아무래도 하면 할수록 느는 거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것들이랑 되게 노가다가 심한 것들은 나중에 내가 혼자서도 한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을 때 그런 방송 진행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나 해봐야 될 것 같아.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 저랑 지금 저를 비교하면은 방송하면서 되게 많이 달라진 거긴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에 매가리가 없었고요. 그냥 말 자체를 잘 못했어. 그냥 목에 힘 엄청 빠진 상태로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만 진짜 조금 흔히 말하는 음침이었단 말이야. 근데 생방송을 시작해보고 노래도 좋다고 약간 보컬도 조금씩 배워보고 하면서 내 말하는 거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진짜. 조금 아쉬운 거는 왜 좀 더 어릴 때부터 생방송을 도전해보지 않았나 그런 게 있긴 한데 어떤 편으론 다행인 게 어리면 어릴수록 방송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확률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되게 감명 깊게 읽은 방송 관련 조언서 같은 거에서도 강조했던 거지만 생방송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말실수할 거 아니라면 말실수를 안 한다는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고 할 거 같으면 생방송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이 있었는데 뭔가 중학교 때 나라면은 한 번쯤은 실수했을 것 같아. 사실 지금의 저도 최대한 실수 안 하려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타이밍을 끊으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사실 필터링의 기준이 아직은 조금 제대로 정해져 있진 않아서
아직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욕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적인 발언, 뉴스 같은 데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됐던 그런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은 최대한 뇌에서 필터링을 시킨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뱉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는 편이라.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어릴 때 아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아쉬우면서도. 아, 근데 어제 리몰드를 하는데 제가 되게 공들여가지고 키운 지구가 있었거든요. 리몰드는 한 판 시작하면은 그걸 지구라 불러요. 정착지라 부르기도 하고 지구라 부르는데 이번에 컨셉이 마법 모드랑 여러 가지 종족 모드랑 또 현대 전차 같은 게 추가되는 모드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어딘가 판타지 만화의 마도 제국 같은 느낌의 정착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스타팅 림이자 제가 제일 애정하던 림이면서 가장 마개조를 시켜놓은 림이 죽은 거예요. 제가 채굴을 넣어놨는데 채굴 명령을 내려놨는데 채굴지에서 조금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림이 빼도 박도 못하고 압사당해가지고 시체로 사라진 거야. 막 리몰드에서는 시체가 남아있다면은 부활 혈청이라든가 아니면 마법 모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활 마법 써가지고 살리면 되는데 시체가 안 남으면 그대로 진짜 영영 보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대로 멘탈 터져가지고 그 지구 삭제하고 이번에는 새로 그냥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볼까 유튜브를 뒤져보다가 리몰드 중세 모드를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아, 이거다. 제가 또 중세 엄청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냥 중세 모드 몇 개 깔고, 그냥 중세로만 하면은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중세 마도제국을 세우겠다는 느낌으로 마법 모드 깔고, 이것저것 설정 만져서 지금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물을 좀 많이 마시긴 했나 보네. 잠시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야, 추워라. 네, 다녀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웹툰 해봤는데요. 네이버 웹툰인데 새로 나온 복싱 웹툰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복싱 웹툰인데, 한번 봐야지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체라 싶었더니, 정확히는 그림체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내가 아는 게 좀 섞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옛날에 굉장히 되게 재밌게 봤던 판타지 개그 웹툰 그리셨던 분이 낸 신작이더라고요. 그 판타지 웹툰이 되게 진지한 내용이란 건 거의 없고 그냥 아니 진지한 내용이란다. 진지한 장면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기본은 거의 개그 웹툰이었거든요.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평소에는 그냥 개그로만 계속 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개그 웹툰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걸? 내가 좋아하는 장르 중 하나인 전형적인 왕도물이라나? 왕도물의 뜻을 한번 찾아볼까요? 음흠. 왕도물은 정석적인, 전통적인, 뻔하고 식상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어 무난하게 널리 쓰이는 클리셰를 차용한 작품군을 걷는 말이다. 그럼 맞네요. 그냥 평범했던 시골 소년이 복싱을 시작해가지고 챔피언을 향해 간다는 그런 전형적인 왕도물 웹툰이 나와 있는 거야. 아, 이건 못 참는다. 하면서 오늘 하루 만에 23원가? 23원가 22원까지 있었는데 봐버렸습니다. 근데 댓글이 너무 웃겼던 게 전작 주인공이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분은. 판타지 웹툰은. 근데 그 판타지 웹툰의 할아버지 주인공께서 조금 민망한 장면을 많이 배출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댓글로 이런 거 그릴 줄 아는 사람이 할아버지 빵댕이나 그리고 있었던 거야? 날 속인 거니 작가야? 이러면서 댓글이 엄청 웃기게 달려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작가 안 보고 보다가 안 보고 봤을 때는 그냥 모르고 넘겼었는데 약간 개그 느낌으로 나오는 컷에서 나온 게 이거 그건데? 그 판타지인데 이거?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작가님이 맞더라고요. 약간 네이버 웹툰 중에 복싱 웹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더복서잖아요. 뭐 웹툰에 오래 본 건 아니라서 또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복서는 약간 조금 복싱은 복싱인데 판타지에 조금 가깝다면은 그 복싱 만화는 되게 진짜로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아. 로키 보는 것 같아 정확히는. 아 옛날에 더복서 볼 때 진짜 재밌었는데 분명 복싱 웹툰이긴 복싱 웹툰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복싱인가 아니면 무언가의 바퀴 같은 느낌의 격투만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그도 그럴 만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샌드백을 맨손으로 펀치를 날려가지고 찢는다거나 아니면은
헤비급 최고 챔피언과의 스파링을 위해서 폭발물 보호복 EOD를 입는다는 게 조금 그 시점부터는 저도 약간 이거 판타지를 좀 하고 싶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재밌긴 엄청 재밌었지. 전 아직도 주인공이었던 유가 맨 마지막에 제이와의 경기에서 은퇴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아직도 장피에레가 괴물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 돌아왔던 일을 기억합니다. 사실 그 더복서 작가님 이전 작품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했던 건데 근데 뭐 그때는 그냥 SF 판타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레진에서 보던 분이 네이버에 오니까 일단 1차로 당황.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지? 그 다음에 복싱 웹툰이라 가지고 2차 당황. 이 사람 SF 그리던 사람 아닌가? 그렇게 재밌게 보다가 중간에 약간 바퀴로 바뀌어가지고 3차 당황. 내가 본 게 바퀴였나? 그렇게 저를 총 3번 당황시킨 작가분이셨죠. 물론 싫었다는 건 아닙니다. 재밌었어 되게. 아... 채팅 하나도 없이 그냥 혼자 말만 하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은 조금 말이 술술 잘 나와가지고요. 1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 이런. 매일같이 오늘처럼 말하는 흐름 잘 안 끊기고 말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떤 날은 너무 말을 더듬는다고 말하려고 하자마자 지금 더듬었네, 조금. 너무 말을 조금 많이 전다거나 아니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말하다 보면은 괜찮아지겠지. 오늘처럼 말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저번 방송 때 느낀 것 중 하나가요. 방송 준비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낸 다음에 와야 된다는 거랑 구글 쪽의 도메인들은 우리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를 조금 배웠거든요. 기침 소리 좀 들어갔어요. 아무튼 간에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저번 방송 때 했던 게 저희가 마인크래프트 원래는 테라포마를 하려다가 제 한계를 조금 체감하고서는 급하게 아스메지카로 틀었잖아요. 근데 그 반동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었어가지고 모드가 그래서 방송을 틀자마자 바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예전 모드다 보니까 필요한 거를 찾으려면은 원래는 커스포즈라는 모드 사이트를 많이 쓰지만
거기 없는 거는 더 오래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드를 찾아와야 돼요. 그냥 내가 찾으려는 모드가 구 마인크래프트라는 그 사이트에 있어가지고, 아, 이거 다운받는 거를 하면 송출을 할까? 다들 토크 방송만 보면서 내가 뭘 하는지 모르면 조금 심심할 텐데 라고 해서 그 화면에 송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갑자기 송출하기가 싫어진 거야. 싫어졌다고 하면 좀 이상하려나요? 그냥 뭔가 송출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끈 다음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바로 대문짝만하게 방송에 내보냈다가는 진짜 바로 영정을 먹을 만한 그런 홍인 광고가 떠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는 와, 이거를 내가 성출을 했다면 난 지금쯤 영정을 먹고서는 나락에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어. 아, 네, 1시간 지났으니까 척추 요정입니다. 다들 기지개 한 번씩 펴볼까요? 아,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지개를 펴면은 뭔가 조금 여기가 어느 쪽 근육이었더라? 광배근 옆에 약간 갈비뼈 쪽이 당기더라고요. 여기 근육이 있나? 음, 이쪽에 있는 근육이, 광배 맞나? 아, 외복사근. 전거근이랑 외복사근이랑 그런 것들이 조금 되게 너무 당기더라고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팔다리를 잡은 다음에 되게 세게 당기는 느낌이야. 아, 갑자기 조금 나른해졌어요. 너무, 너무 갑자기긴 한데, 갑자기 피곤해지네. 근데 진짜 요즘 인터넷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자주 보는 유튜버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문장을 썼다가 그 문장이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문장이라고 댓글 테러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댓글 테러였나 아니면은 뭐 아는 그걸 그 뜻을 아는 놈들이 와가지고는 난리 쳤다 했나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 어떤 문장이길래 하고 봤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문장인가 싶은 게 있는 거야. 정확히는 그 해당 관련된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모를 만한 그런 거였어요. 평소에도 그냥 쓸 수도 있을 만큼 정상적인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나중에 모든 언어의 모든 단어 문장들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이 돼가지고는 말을 못하는 세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요즘 보면은 또 그게 말이 될 것 같기도 해. 진짜 흔히 말하는 회피 기동을 되게 빡세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굳이 그런 거,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 어떤 분께서 말했잖아요. 그, 인터넷은 인생의 낭비다. 옛날에는 그 인터넷은 낭비다라는 말을 전면 부정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그런 거 보면은 거의 90%는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 10%는 이제 인터넷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고요. 90%는 요즘 시대에 넘쳐나는 혐오에 대한 발언들이랑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지분을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 봤던 웹툰에서 나왔던 얘기긴 한데 아무래도 인터넷이 그렇게 막 혐오가 넘쳐나고 무언가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유 중 하나가 익명성의 뒤에서 조금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은 그게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웹툰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아쉬웠던 게 사실 익명성이 나쁘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용해서 좀 분탕을 치는 사람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많기도 하고 그냥 되게 어렵더라고. 나중에 시간이 엄청 지나면은 해답이라 할 만한 그런 법안이라든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빨리 좀 나오면 좋긴 하겠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조금 여포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항상 했던 게 진짜 오래전부터 들었던 생각이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인터넷에서 난리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맞아. 물 좀 마실게요.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프네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다짐들이랑 생각들이 한 번씩 꺼져. 이런 놈들을 교육이랑 그런 걸 통해서 회개시킬 수 있을까? 갱생이 가능할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인터넷에서 난리치는 사람들 보고 생각이 사라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은 그래 역시 사람들은 아름다워 갱생이 가능할 거야 이러고 그거를 무한 반복 중이에요 지금. 솔직히 완전 무결한 그런 완벽한 공동체를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적어도 너무 난리를 치면은 조금 잡아야 되지 않나. 언젠가는 클린한 인터넷이 나오는 그런 세계선이 오겠죠. 세계선이라면 좀 이상한가? 시간대가 오겠죠. 인터넷을 되게 굉장히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오, 이제 무슨 얘기할지 슬슬 조금 막힐 것 같아가지고 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게임 얘기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2025년 스팀 어워드 수상작 발표가 있어서 봤더니 실크송이 올해 게임상을 먹었네요. 수상작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 사실 저도 실크송을 아니 정확히는 할로우 나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할 엄두가 나가지고 당장 못하겠어. 최근에 조금 되지도 않는 마크 테라포마 한다고 조금 까불었던 것도 있기도 하고 일본어를 공부한다거나 편집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장기로
장기 컨텐츠로 쓸만한 게임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진짜 리몰드나 문명처럼 되게 길면 아예 길게 템포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 아니면 잘 못하게 돼가지고. 정확히는 그냥 제가 컨트롤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비피지컬 게임을 많이 하게 된다 할까요? 리몰드 같은 느낌은 이제 대충 명령을 조금 해놓으면은 대부분은 림들의 AI가 알아서 그거를 처리를 하고, 즐겨하는 것 중에 문명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좀 멈춰가지고 계산을 때린다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서 한다거나 그런 느긋하게 하는 게 가능한데, 할로우 나이트 같은 메트로폴리스였나? 메트로 뭐시기? 암튼 간에 그런 보스런 같은 게임은 뭔가 조금 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 사실 산나비를 최근에 제가 다 깼잖아요. 최근은 아닌가? 어디 보자. 제가 산나비를 깬 날이 음, 작년 12월 15일에 깼으니까 대충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제가 그때 산나비 도전 과제를 올클리어 했는데, 근데 공략을 본 상태로 했었거든요. 너무 도저히 못 깰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미 공략을 다 본 상태고 어떻게 잡을지를 아는 상태인데 그냥 이제는 내 피지컬이 못 따라가가지고는 아직까지는 20대 중반도 안 왔는데 그런데 벌써 에이징 커브가 오고 있나 봐. 힘들어. 눈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아, 근데 얼마 전에 이것도 한 달, 아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된 얘기인데요. 되게 오랜만에 아는 사람이랑 리셀 컴퍼니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업데이트 전 리썰은 되게 제가 잘하기도 했고 이번에 뭔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니까 재밌겠다고선 해봤는데 근데 리썰 왜 이렇게 무서워졌냐? 아니 몬스터가 추가된 거는 괜찮아. 그냥 몬스터가 추가되면은 공략법을 안 뒤로부터는 피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좀 억가가 심했던 건지 뭔지 몰라도 맵이 바뀌면서 몇 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머치였나 그런 맵이었던 것 같은데 정글 맵이었거든요. 거기서 파밍 장소로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로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맵이 나왔어요.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이랑 누구누구야 같이 가자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뚜루루루루루루루 하면서 내려갔는데 근데 입구부터 포탑이 대기하고 있더라고.
내려가서 문 열리자마자 삥용 하면서 레이저 포인트 딱 하고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순간 얼타다가 전 총알 발사되기 전에 구석으로 숨어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은 나름 구석으로 숨는다고 숨었는데 사각지대를 못 찾아가지고 내 앞에서 벌집이 돼가지고 죽더라고. 그거 말고는 함정이 추가돼가지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모르는 상태에서 함정이 빡 하고 내려오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무섭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상대하면서 그 정원사였나 이발사였나 는 몬스터가 있거든요. 사람 몸뚱이만한 가비를 들고서는 스컹스컹 소리 내면서 다가오는 그런 몬스터인데 얘가 특징이 특정 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근데 소리가 또 함정이랑 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아 주변에 함정 있네 하면서 안심하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가지고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 허리를 두동강내가지고 죽이더라고. 리쌀 컴퍼니 너무 무서워. 팀원이 이발사한테 당하는 걸 봤는데 옛날에 유행했던 게임 중에 임포스터 찾는 그 어몽어스란 게임 있잖아요. 어몽어스에서 살인마한테 죽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박일리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밤이네요. 왜 물음표지? 무슨 일이죠? 참고로 무슨 얘기 중이었냐면요. 리셀 컴퍼니 간만에 저번 달에 해봤던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리셀 컴퍼니 옛날엔 재밌었는데 요즘은 공포게임 다 됐어 아주 그냥. 나 때는 말이야, 의? 당해봤자 숲거인이었다고. 요즘은 이상한 에반게리온에 나올 것 같은 메카가 나오질 않나. 아, 진짜. 물론 제 게임 피지컬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무서워졌어, 조금. 아, 그래서 뭐 오늘은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앞에서 사람 없을 때로 말하긴 했지만, 지금 제 방은 장비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사하면 설치하려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구해다 놨는데, 이사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물음표 크? 뭐지? 왜 그러신 거지? 혹시 목소리 안 나오나요? 아닐 건데, 내가 아까 전에 테스트 해봤는데 방송 키고 나서. 잘 나와요? 아유, 깜짝 놀랐잖아. 저 옛날에 설정 실수해가지고 아예 소리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17분 동안 혼자 떠들었던 적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부끄러우면서 무서웠다, 그때는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아버지가 배를 조금 어디서 얻으셨거든요. 그 먹는 배, 과일. 근데 배 중에 생김새가 되게 특이한 친구가 하나 껴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사진을 들고 와볼게요. 사진을 여기로 옮겨서 바탕화면에 올려준 다음에 네, 배가 이렇게 조금 찌그러진 상태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약간 감자 같기도 하고 그립 잡기 좋은 그 뭐라 하지 이거를? 클라이밍장 가면 벽에 붙어있는 그런 거 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웃겼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학교에 클라이밍장이 옥상에 어설프게나마 있었어가지고 구경을 해봤었는데 근데 그때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엄지랑 뭐 나머지 손가락을 끼워가지고 올라가고 감자 감자 도리도리도리도리 감자도리. 근데 이렇게 되면 안쪽에 그 씨 주머니는 어딨지? 원래 배가 이쪽 꼭지 부분 라인 따라가지고 씨가 생기잖아요. 얜 어디서 난 건지 잘 모르겠네. 아직 안 깎아봤는데 이따가 나중에 한번 배 먹을 때 저 녀석도 깎아봐야겠네요. 아, 이쯤에서 기지개를 한번 더 펼까요? 네, 척추 요정입니다. 여러분의 3천만 원을 아껴드릴 테니까 척추 한번 빕시다. 아, 잠깐만. 옆구리 지났어. 아하, 너무 아프다. 제가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지개 펼 때 높은 확률로 옆구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요즘은 좀 안 그러나 싶긴 했는데, 아프다. 아, 근데 지금 조금 아쉬웠던 게, 원래 오늘은 낙원상가를 가가지고 조금 스피커용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비 세팅할 때 쓰는 그런 장비, 그 도구들을 조금 사오려고 했는데 하필 오늘 눈이 오더라고요. 추운데, 눈 오는데, 낙원상가까지 되게 먼데 다녀오기 힘들어가지고 못 갔다 온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서 내 도라에몽 주머니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도라에몽 주머니라 말한 건요. 제가 음향과다 보니까 막 되게 케이블 선 같은 것들이 안 꽂히면은 다른 선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바꿔주는 변환잭이라든가 아니면은 케이블이라든가 단자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는 그런 작은 파우치가 있어요. 2개 정도. 그거를 도라에몽 주머니라 부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거 덕을 좀 많이 봤죠. 학교에서 장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제 동기 중 한 명이 케이블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헤드셋이 필요했는데 이어폰용 헤드셋이 보통은 이어폰용으로 나오잖아요. 그 3.5핀이라 부르는 얇은 송곳 같은 모양. 근데 학교에서 쓸 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비를 같이 써야 돼가지고 5.5핀이라는 되게 두꺼운 송곳 모양의 그런 단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애들 다 끝나면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3.5핀, 5.5핀으로 바꿔주는 변환 단자 꺼내가지고 주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의외로 좀 놀랐던 게 음향과면은 다들 그런 식으로 변환 단자 같은 거 되게 많이 들고 다닐 줄 알았는데 근데 의외로 진짜 의외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거 덕분에 과제 때문에 장비를 빌렸는데 막 케이블이 안 맞아가지고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같은 과 동기 친구들 장비 뭔가 안 될 때 조금 도와준다든가 그런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제 평판이 꽤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생각해보면 1학년 때가 좋았지. 기초만 배우는데도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기초만 배워서 성적이 잘 나온 거긴 하죠. 공부를 학과 공부만 했었는데 이것저것 다른 것도 해본다고. 강의 시간에만 공부를 듣고 시험 기간에는 그냥 원래 알고 있던 거 토대로 시험 봤는데 그래도 쉽게 기초만 하다 보니까 적어도 B뿔은 나오더라고요. 물론 2학년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냥 1학년 때가 좋았다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이거 부르신 분이 뭐 세계 휘파람 대회 1등이었나? 그걸 하신 분이었어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진짜 휘파람이라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기대 안 했었는데 어디 어디 대회 1등은 다르더라. 되게 자주 얘기하긴 했는데요. 자주 얘기해도 또 할 만큼 진짜로 감명 깊었어. 휘파람인데. 제가 옛날부터 휘파람을 좀 불었어가지고 못 부르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 사람이 하는 건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
어지간한 노래라든가 그런 거 다 터닝 시키면서 터닝으로 끊어가면서 부를 수 있는데 막 뭐였더라? 무슨 행진곡 이런 거였는데. 음, 뭐 아무튼 간에 되게 조금 빠른 행진곡들이랑 뭐 참새 소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휘파람으로 되는데 그거는 진짜 따라할 엄두가 안 나더라. 어릴 때는 어설프게나마 휘파람으로 왕벌의 비행까지 부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될진 모르겠네요. 왕벌의 비행 음이 어떻게 되더라? 왕벌의 비행. 아, 악보 보는 법 다 까먹긴 했는데.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본 다음에 다음 방송 때쯤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휘파람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썰 좀 들고 와볼게요. 아싸, 토크 방송할 때 말할 거 생겼다. 참고로 오늘 방송은 11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방제에다가 써놔야겠네요. 아, 근데 지금 조금 고민인 게 다음 주 일정을 짤 건데 이번 주랑 똑같이 마크를 하루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토크로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에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게 맞을까?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했다지만 다음 주에는 한번 다른 변주를 줘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변주를 주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방송이란 게 시간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타겟하고 있는 연령층의 주 고객층의 주 방송 시청 시간대를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일단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평일에는 조금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되게 마크 방송 같은 거 좋아하는데 평일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마크 방송 같은 거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토요일로 바꾸자니 토요일에는 아닌가? 토요일에 뭐 없나? 음... 생각해보니까 토요일엔 딱히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토요일로 옮겨볼까? 사실 토요일 날 하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법한 게 주말이라고 이제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대부분 대기업들이 그때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대기업도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 상황이
대기업을 벌써부터 신경 쓸 만큼 그렇게 규모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보기 쉬운 시간대에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다음 주 마크 방송은 토요일 날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리플레이 모드를 어떻게든 찾아봐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저걸로 한번 롱폼 영상을 이번에야말로 뽑아봐야지, 이번엔. 아, 근데 이번에 롤체가 되게 정상화 패치를 많이 당했잖아요. 진짜 너무 행복해. 제가 그 패치 되기 전에 어떻게든 힘들게 플랫까지 올려놨거든요. 뭐 남들 다 하는 짱용 덱 했으면은 쉽게 올라갔겠지만 솔직히 덱이 겹치면 그만큼 또 되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라가 보고 싶다는 욕심을 한번 부려가지고 여러 가지 덱들을 써가면서 되게 올라가 봤는데 근데 패치가 되고 나서 플랫판에서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원래라면은 특정 덱들이 다 잡아먹어야 되는 게임에서 멀쩡하게 내 덱을 펼쳐가지고 1등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플래티넘 올라와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판이 1등 먹었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근데 롤치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했다시피 지금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모드로 들어가 버려가지고요. 한동안은 조금 표독해질지도 모르겠네요. 닉네임 시식을 진짜 빼버려야 되나? 방송하는 사람이란 거 알면은 진짜 사람들이 시비를 엄청 걸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긴 한데 막 방송 안에 너만 따라가가지고 없애버린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무리 제가 페이커님의 어록을 따라서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려고 하는 편이라지만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보다 보면은 가끔씩 저도 조금 열이 받거든요. 사실 표독이라 해도 별거 없는 게 뭐 저희 일이던 분들한테 표독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시작하자마자 채팅 끈 다음에 제 갈 길 갑니다 저는. 원래는 그냥 게임 시작할 때 재밌겠다 한마디 치고 하는 편인데 아 쉽지가 않더라.
방송 끝나고 바로 이빨 닦은 다음에 자야겠네요. 피곤하다. 아, 근데 요즘 컴퓨터 램 값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길래 그런 거지 하고 봤는데, 진짜 많이 오르긴 했더라. 그래픽 카드는 오른 걸 알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슬슬 램이 같은 무게 금보다 뭐 비싸지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램이 가장 싼 부품 중 하나였잖아요. 뭐, 몇 기가짜리 램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사가지고 박아라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함부로 못 하겠어, 지금. 이런 말 했다가 혹시라도 또 조금이라도 더 오를까봐. 제가 지금 쓰는 램을 10만원대인가에 구매했거든요. 그 16기가짜리. 근데 요즘 램 가격이 16기가 얼마나 하지? 제가 쓰는 거랑 비슷한 게 지금, 못 찾겠다. 대충 15만원 정도로 오른 것 같네요. 내가 살 때까지만 해도 10만원이었는데. 물가가 오르는 게 진짜 체감 가는 게, 동네 식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막 1,000원씩 올라있고, 마트 가가지고, 저저번 달쯤에 의자가 부서져서, 마트 가서 똑같은 걸 사왔는데, 처음 살 때는 만 얼마였던 게, 이번에 살 때는 2만 5천 원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있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자린고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까먹지 않고 일정표를 만들어가지고 일요일 날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표가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올린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월요일 날 새벽에 오전 새벽 쪽에 올렸거든요. 잠깐만, 월요일 날 새벽이면 오전이 맞잖아. 그런 식으로 늦는 거 안 하겠다고 조금 다짐을 했었는데 늦어버려가지고 조금 기분은 좋지가 않네요. 그런데 요즘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 다른 거보다 제일 힘든 게 음독이랑 훈독이 나눠져 있는 게 조금 좀 빡세요, 되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위쪽에 히라가나 쬐깐하게 써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문자 위 히라가나라고 치면 나오나? 네, 일본어 한자 위에 작게 쓰는 히라가나는 후리가나라고 하면서 대충 그 한자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저희 집에 일본 쪽 약통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런 후리가나 없이 한자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알고 있는 건가? 아, 그래도 나중에 해외에서 일한다거나 이민 갈 거면은 일본어든 영어든 열심히 해야지. 아, 근데 오늘 눈이 많이 오긴 했나 봐요. 아까 전에 점심을 먹는데 자꾸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친구한테 연락 온 줄 알았는데 소리가 재난 안내 문자인 거예요. 안전 문자. 봤더니 지금 어디 어디에 비랑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세요. 어디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어디 어디에 미끄러집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몇 분 사이 온 거지 이게? 20분도 안 돼가지고 안전 문자가 4개가 왔어요. 아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대체 얼마나 미끄럽고 사고가 많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아 근데 오늘치 일본어 문제집은 풀고 자야 되는데 끝나고 바로 좀 풀다 잘까? 사실 옛날에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나도 공부 방송 같은 걸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 방송을 키면은 자꾸 채팅창 볼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꾸 딴짓하는 게 보일까봐 녹화가 될까봐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내 집중력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그냥 했을 건데 다른 사람들처럼 몇 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만한 집중력이 관심사가 아니면 딱히 없어가지고 음,
아, 맞다. 잠시만요. 네, 별건 아니었고, 그냥 약 하나 먹었습니다. 무슨 약이냐면은, 용각산이라고 진해거담제 있긴 한데, 지금 조금 갈갈하기도 하고요. 졸려가지고 하나 먹었습니다. 와, 근데 방송 켜고 계속 떠드는 게 열이 많이 나긴 하나 보네요. 땀난다, 지금. 더워. 아까까지는 엄청 추웠거든요. 지금은 덥다.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내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구나. 에... 다음 주에 할 게 되게 많아졌네요. 복학 신청도 넣어야 되고, 친구도 한번 보고 와야 되고, 이것저것 편집도 다시 해야 되고, 연락할 게 조금 있는데, 연락도 조금 많이 돌려야 돼가지고, 연락을 돌릴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 살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냥, 새학기 시작 전에 조금 많은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 정도만 해놓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아, 맞다. 나 그거 안 올렸다. 저번에 생방송 때 꽤 나쁘지 않은 장면이 몇 개 찍혀가지고요. 롤치 하다가. 그거 쇼츠로 올리려고 지금 잘라놨는데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서는 오늘 공개로 바꾼다는 걸 깜빡했네요. 내일 해야겠다. 이런 거 자꾸 까먹으면 안 되는데. 기억력이 좋아지는 훈련 같은 거라도 찾아가지고 해봐야 되나? 저도 아싸리 기억의 궁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까요? 머릿속을 조금 뒤져봐가지고, 보인다. 기억의 궁전이 뭐냐면은, 그, 장소법이라고 부르는 기억 방법인데,
이제 자신이 있을 만한 그런 자신이 있어야 되는 공간을 상상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억을 파일철 같은 느낌으로 조금 도서관 느낌으로 정리하는 기억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걸 내가 왜 알고 있냐면은 군대에서 셜록 홈즈 드라마를 보는데 셜록 홈즈가 추리할 때 뭐만 하면은 기억의 공전을 꺼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범인을 찾아내요. 그것 때문에 저게 진짜로 있을 법한데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웬걸 있는 거야.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연습해볼까 했는데 원래는 기억력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딱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조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어브나이 3년 찾는다고요. 어제는 유튜브를 뭘 검색을 하려고 잠깐 켰었는데 30초 정도 내가 뭘 검색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자. 뭘 봤었고, 뭘 생각했고, 그래서 이게 궁금해졌고, 유튜브를 켰는데 까먹었어. 여기서 이게 뭘까? 음, 음, 기억났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연상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어느새 11시가 됐습니다. 인사를 해볼까요? 그럼 오늘도 방송 봐주신 분들이랑 팔로우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다시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잘 자요. 랑바 또 봐요.